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행스럽게도 오전 낙폭을 축소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개그맨 김준호 씨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유행어를 한 적이 있죠.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선방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일본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대만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외인이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선물을 8,000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네. 물론 유지는 못했는데 8,000계약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선물 매수나 매도는 8,000계약이 기준점이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8,000계약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얼마 전에도 7,000계약 정도 나왔다가 줄었고 오늘도 8,000계약까지 나왔다가 줄었죠. 네. 추세 전환은 아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단 좀 양호하게 버텼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코스닥은 오늘 외인이 매수를 안 했어요. 보통 이렇게 선물 매수할 때 코스닥 매수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코스닥에서 계속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추가로 2시가 넘어서 기관 쪽에서 한 600억 정도 추가로 쏟아진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확 쏟아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더 빠졌다. 근데 어떤 특정 업종을 매도를 한 게 아니고 코스닥 상위에 있는 종목들 바이오 제약이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뭐 엔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업종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팔았느냐? 네. 금리 발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금리 발작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고 경기 침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게 발작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를 지금 보는 거죠. 오늘 장중에 미국의 2년물 금리가 2.37까지 올랐어요. 근데 10년물은 얼마냐면 2.5였습니다. 그러면 금리 차이가 0.13이죠. 네,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이게 역전이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10년물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같이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인플레이션만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데 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둔화되는 거죠. 근데 2년물은 0.5bp 자꾸 0.5%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50bp 자꾸 얘기 나오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역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3개월물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요거 역전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게 가까이 붙기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 그럼 외국인은 선물을 왜 샀느냐?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거는 뭐 추세적으로 지금 8,000계약을 못 넘었잖아요. 상승으로 전환시키려고 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다. 오늘 뭐 많이 샀지만 그런 의미는 없고 오늘 올라간 종목을 보면 업종이 아니에요. 종목별로 있어요. 종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 선택을 상당히 잘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침체가 오느냐 그거와 별개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지표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2월 자동차 생산이 연간으로 마이너스 41%예요.
근데 이게 이전은 마이너스 20%였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악화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작년 2월달 영국의 그 자동차 생산을 봤거든요. 영국의 2월달 자동차 생산이 최고치였어요. 예,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 거기서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심각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소매 판매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0.3%, 전망은 0.6%였어요. 연간으로는 7%, 전망은 7.8%. 이것도 뭐 전쟁 나고 있는데 소매 판매 안 늘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네. 그리고 유럽의 2월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4.4%, 이전은 4.3%였고, 그리고 기업 대출도 연간으로 4.4%. 네. 뭐 크게 줄지는 않았다. 독일의 3월 기업 환경 지수 같은 경우는 90.8이었어요. 전망은 94.2였는데 전망보다 많이 안 좋았고, 현재 상황은 97, 전망은 96.5, 그리고 미래는 장래가 85.1, 전망은 92. 그러니까 미래를 엄청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가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체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독일 기업들이 그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에너지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최종치가 59.4였어요. 이게 잠정치가 59.7이었거든요. 뭐 큰 감소는 아니죠. 2월 잠정주택 판매 요거는 마이너스 4.1, 월간으로 마이너스 4.1%. 네.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5.4. 이게 이제 월간 전망은 1%였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일 장비는 670으로 이전보다 조금 올랐다. 근데 아직도 한 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 30% 넘게 감소해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중국 시장이 하락한 거는 일요일날 나왔는데 중국의 2월 산업이익이 연간으로 5%가 나왔어요. 5%.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5%. 네. 이전치가 34%였거든요. 오늘 중국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홍콩은 올랐잖아요. 네. 홍콩은 지난주에 항생 테크 지수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조금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콩이.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뭐 딱히 그런 거는 없었는데 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는데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빠졌는데 이제 그걸 보고 금리를 문제 삼았는데, 사실 뉴욕 그 연방은행 총재가 0.5%를 올려야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럼 늘 나오던 그 총재들이 지금 계속 0.5%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0.5% 올린다고 해가지고 겁을 먹은 건 아니고, 그 금요일 날 2년물과 10년물의 그 금리 차이는 0.21이었어요. 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때 연준 회의하고 나서 0.18로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닌데, 오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0.13이라는 거예요. 네. 급격하게 줄고 있죠. 시장이 그러니까 침체로 간다. 침체를 지금,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지금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그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경착륙을 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충격을 준다라는 얘기고, 10년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연준 의장은 2.8% 성장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작년에 6%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게 금리 발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때문에 금리를 0.5%씩 뭐 이렇게 한두 번 올린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그거 쇼크로 빠진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전쟁 관련 뉴스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6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을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뭐 2개 빼고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비무장화 그거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오늘 뭐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비무장화와 탈나치화를 러시아가 계속 고집한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걸 주장을 하는 거니까 협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유럽에 가 있는데 폴란드 인접 그 르비우라고 하는 곳을 폭격을 했죠. 네, 공습을 해가지고 뭐 폭파시키고 하르키우 쪽에 있는 핵 연구소를 또 폭격을 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러시아 탱크를 뭐 갖고 항복했다. 러시아 군인이 항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빵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데 거기 폭격을 해가지고 예, 또 사람이 또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뭐 휴전하고 철수하고 그리고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제재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러시아도 휴전을 하는 데 대해서 서방의 제재가 모두 없어져야 된다라고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국은 그런 쪽으로 시사를 하기는 했어요. 네. 아무래도 유럽 쪽은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재를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미국이 또 강경하게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미국산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또 이쪽에 가면. 네. 그리고 중국의 그 시노펙 석유화학 회사, 시노펙이 러시아 석유화학하고 그리고 천연가스 이쪽 부분에 투자하는 거를 중단했어요. 이거는 뭐 기업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여기에 조금 기대를 중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조금 나타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이 정치인들이 말 실수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말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바이든이 기존의 핵 우산 정책, 원래 지금 바이든은 상대방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그거를 없애버리고, 예, 핵 우산, 핵으로 상대방을 억제하는 정책, 그쪽으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정권 교체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했는데 푸틴에 대해서 뭐 전범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발끈했는데 미 국무장관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전략은 미국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일단 그 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하는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국내 여론이 바이든이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2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지가 최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 처신했다라고 지지율이 60%였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28%예요. 28%. 이게 조금 얼마 전에 좋았는데, 예, 지지율이 좀 오르고 좋았는데 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바이든한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칩포 동맹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예. 이거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좀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중국에 투자한 게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조금 난색을 표현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이 억만장자세 네.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 미실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1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의회에서 통과될 그런 거는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로비하는 그런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반독점법 그거 관련돼서 로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로비를 많이 하니까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그 기업 평균 연비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이거 배출하는 거 이거 하고 이 연비 관련돼 가지고 이걸 다시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아프리카 북부 그쪽하고 아랍 이쪽이 밀 가격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집트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이집트가 지금 긴급하게 밀 그 빵 가격을 동결시켰어요. 네. 1kg에 얼마 이렇게 동결을 시켰는데 지금 이거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거 밀 가격 급등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밀 가격 때문에. 이게 물가에 지금 이 에너지하고 이 곡물하고 식량하고 반영되는 수치가 이 식량 쪽이 14%면 이 에너지는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휘발유 유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밀이에요, 밀. 네, 곡물이거든요. 이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제분이 아침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의 외교 수장이 이란 핵 합의 복원이 수일 내에 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도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3국하고는 합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주장했던 이런 거 외에는 딱히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미국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 그 이스라엘하고 또 국무장관이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는 절대 없다. 그 동맹국들, 아랍에 있는 동맹국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이거든요. 그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거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장관이 그거는 해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합의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동의하는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 이거 뒤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이 지금 쿠웨이트가 이 원유 증산을 하기 위해서 긴급 대출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의 큰 대형 은행들이 10억 달러를 융자를 해주는 걸 지금 조율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쿠웨이트가 얼마나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페르시아만 요쪽 안쪽에, 쿠웨이트가, 저 안쪽에 쿠웨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바레인, 카타르 있고, 그 밑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요 나라들이 지금 현재 좀 증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에 30일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예. 뭔가 지원을 요청을 하러 가는 거겠죠. 그리고 독일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말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금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드하고 미국의 사드하고 이스라엘의 에로우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거리가 2,0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그거를 지금 현재 살 것 같다. 우리나라의 천궁3는 이게 사드급인데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게 됐으면 사실 우리나라 것도 지금 목록에 올라갈 수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나라 미사일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유럽의 국가들이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많이 도입할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하여튼 뭐 뉴스를 보면 금리하고 상관 있는 부분은 미 재무장관의 밀 가격에 언급된 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그 선을 그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 중립금리보다 훨씬 많이 올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는 후퇴할 것이다. 근데 이게 2분기 연속 침체를 겪느냐 안 겪느냐 지금 현재 시장은 침체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폭등할 만한 이유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금리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가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장중에 10년물 금리가 3.09%까지 올랐어요. 네. 지난주에 2.83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3.09%로 뛰었어요. 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지금 그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된 그 지명자가 75bp 0.25%로 3번 정도 예상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뭐 해외 운용사에서도 3번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금리가 폭등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미국의 금리가 이게 스프레드가 갑자기 급격하게 축소되는 흐름이 나온 거를 보고 이게 뛴 게 아닌가. 예. 채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기가 후퇴하면 이 국채 금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채권에서 빨리 발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이게 다시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3.03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2.5%하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3%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격차가 조금 벌어지기는 했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근데 이게 해외로 나가느냐? 오늘 환율이 또 조금 올랐잖아요. 네. 해외로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일본의 엔화가 오늘 123엔을 또 넘었어요. 123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돈이 대규모로 유출하는 데 대한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금리가 이게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 그래서 오늘 기술주 특히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매도가 집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GM이 그 반도체 부족 때문에 픽업 트럭 그 라인을 다음 달에 조업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이 픽업 트럭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차종인데 여기까지 줄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이 조금 심각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중국산 내연가스가 200만 원 정도 했는데 3,500만 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내연가스의 주문이 폭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재고량을 3개월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17배나 뛴 가스를 왜 살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보다 더 뛴다고 생각해서 지금 뭐 사겠지만 과연 그렇게 17배나 뛴 그 가격을 가지고 반도체를 제조하면 이게 돈이 남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 분기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간 도매상들의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재고는 상당히 낮은데 중간 도매상의 재고가 너무 많다.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뭐 이 두 회사가 주문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MLCC 가격 떨어진다고. 예. 그리고 지금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줄어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또. 그게 이제 전방 산업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의 전자 부품의 그 생산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이번에 1분기의 실적이 최고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GM의 뉴스 이거 조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오른 거는 금리가 올랐으니까 금융주가 올랐어요. 신한지주나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이 올랐고 개별 업종이 아니고 종목별로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올랐어요. 또 원전 뭐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건지 하여튼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꼽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유주가 올랐어요. 오늘 오랜만에 GS하고 S-오일이 많이 올랐다. SK 이노베이션은 이게 정유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덜 올랐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올랐는데 밀값 때문에 오른 거보다는 뭐 이거는 또 뭐 햇반 가격을 올려가지고 올랐다.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예,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국항공하고 넥스원, LIG 넥스원을 언급했는데 올랐잖아요. 네. 미사일과 비행기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다 올랐어요. 그쪽만 섹터들이 올랐는데 그 러시아의 그 엔진 로켓 엔진 만드는 그 로스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안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원앱의 위성을 쏘는 엔진을 스페이스X한테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랐는지 올랐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소방 로봇계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유진 로봇하고 로봇 관련된 주들이 또 올랐고 네. 뭐 개별적으로 뭐 관련된 그런 쪽들이 조금 올랐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만드는데 계속 소재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재를 만들 때 원료를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재도 과연 돈이 많이 남느냐?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느 회사가 그걸 회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뛰지 않는 쪽에서 수입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엔캠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쇼크였는데 자기들이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금리가 오르는 게 쇼크다라기보다는 이게 금리 스프레드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좀 회피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슬픈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먼저 보내고 엄마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다리가 폭파돼서 데리러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